제9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지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은 관리회계는 관리주? 우리가 배웠던 것은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가 관리회계더라고요. 내부 보고용이죠. 내부라 하면 누구죠? 경영자. 자,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용이죠. 자,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준, 그 다음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련된 종목, 여기 현금 물음표죠. 그 다음에 자본의 크기와는 자본 변동표. 1번은 재무상태표. 현금 물음표. 자본 변동표. 성과 평가를 위한 사업 부서별 순위. 사업 부서별. 이거는 이제 관리 목적이죠. 사업 부서별. 관리 목적입니다. 관리에게 해당되겠죠. 1번 답은 2번. 2번 문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바드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바드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거 만약에 설정하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요거 설정하는 거죠. 111번이고요. 여기서 요 대손 상각비는 뭐죠?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첫 매출액, 두 번째 매출원가, 그러면 매출 총액인 겁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내려오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영업의 비용이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매출 총이익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은 그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 위에 있죠. 요 위에는 변하지 않죠. 이거는 영업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설정하면 영업이익 계산되고 그 밑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의 순위, 당기순위까지 다 변화가 생깁니다. 3번 자본의 분류, 성격이 다른 하나 5가지가 있죠. 매너관한 자본 평가순위, 기타 포괄이죠. 자본 조정입니다. 계정 항목 및 저기 등록 이용하면 되죠. 4번 문제.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수익. 여기서 수익, 매출. 언제 매출로 잡히느냐? 자, 상품권을 회수할 때, 그죠? 백화점 입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죠?
그러고 구두하고 교환되죠. 그때 구두가 매출이 되는 겁니다. 매출. 그때 뭐 수익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 판매 인도했을 때, 리터 판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고 수탁자 판매 시. 판매 시에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수익 인식됩니다. 지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자,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가장 정확하죠. 대응되는 게 한 개 얼마에 사왔어. 그것을 얼마에 판다. 바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죠. 가장 정확하지만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 개씩만 파면 되는데 수백 개씩 팔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경우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의순주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된다. 맞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기초 플러스 A 마이너스 기말 이런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죠. 자, 여기서 기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말을 크게 평가하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크게 평가됩니다. 기말이 크게 평가되어야 되죠. 반대로 기말이 적게 평가되면 매출원가가 커지고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적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크게 평가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선의순주법일 때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할 때 그러면 선의순주법을 쓰는 기말 재고는 어떤 것이 기말 재고가 될까? 선의순주법은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매출이 됩니다. 결국은 뭐가 재고로 남아? 얘가 재고로 남죠. 비싼 게 재고로 남는다. 비싼 게 재고로 남는다. 기말이 커진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반대로 후입선주법을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총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재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매입할 때마다 하는 것은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매입을 할 때마다 단가를 내는 겁니다. 총평균법은 한 번씩 내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부의순주법은 물량 흐름과 반대이다. 선입은 매입순법 물량 흐름과 같다. 매입순법. 후의순주법은 매입 역순법 물량 흐름과 반대 맞는 말이죠. 6번 문제. 자, 일반 기업의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정률법을 사용합니다. 틀렸고요. 정률법은 내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률법은 처음에 크고, 그죠? 처음에 크고 점점점 작아지죠. 체감법. 감가상각비는 미리 발생될 유용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4번은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물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물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한 번 선택을 했으면 예, 매기 결정을 해야 됩니다. 3번이 옳은 거죠. 3번은 그 부채로 인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감가상각비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이시겠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럼 감가상각 누계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죠? 차감적 평가비죠. 말이 이상하죠? 틀린 말입니다. 7번.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예죠? 자본 조절,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 계정 항목 및 적용 등록을 이용하세요. 또 유사하게 생긴 또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 그죠? 기타 포괄이죠. 얘도 영업의 비용 아니죠? 유동성 배열법의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될 것은 자, 이것도 조회하면 되죠. 얘가 비유동부채죠. 나머지는 유동부채. 얘가 제일 마지막에 나이 드는 계정 코드가 제일 크겠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9번 총재비, 재료비 농비, 제조원비, 총재비죠. 얘는 또 뭐라고 그러죠? 기초원가, 기본원가, 또 뭐 직접원가 이렇게 부르죠. 얘들이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요거 두 개가 아니고 다 더하면 제조원가. 10번 문제. 제조원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제공품 100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200만원. 제조원가 1000만원. 자, 기초원가 700만원.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원가. 이거 얼마냐? 구할 수 있죠. 1200, 800, 400.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은 어떤 원가 형태인가 형태. 변동비는 요거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금액도 증가한다.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든다. 고정비는 요거죠. 고정비.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금액은 일정하다. 준고정비는 이거죠. 일정한 구간이죠. 구간을 지나면 올라간다. 준고정비. 답은 2번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정비. 여기서부터 사용하는 대로 변동비.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 혼합비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전력비죠. 고정비는 뭐 기본요금 있는 거. 그죠? 전력비 이런 것들이죠. 12번 문제. 선의손질법 계산하고 있다. 기말 정품 원가를 계산하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단위당 재료비, 단위당 가공비가 남아있다. 개당 500원, 400원이 남아있습니다. 수령만 하면 되죠. 자, 이거 환산량 계산하는 건데 기말만 구하는 거죠. 기말 수량이 700개죠. 700개. 근데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 재료비 환산 안 하죠. 그래서 700개, 5초는 35, 35만 60% 곱하기 60%, 67은 42, 420개 곱하기 400원. 그러면 합쳐서 51만 8천 원이 계산하면 13번 문제.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관세 뭐에 당연합니다. 포함합니다.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우리 수입을 할 때 이렇게 수입을 하죠. 세관으로 들어오죠. 이거 미국, 한국, 이거 세관이죠. 이거 넣습니다. 그럼 부가세 과세하죠.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부가세 15,000원인데 여기에 관세가 있으면 다 더해줘야 되죠. 포함합니다. 그렇죠? 관세 있으면 더해줘. 각종세. 2번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대손금은 공제 안 하죠. 공제 안 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다 시가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공급가액으로 됩니다. 건전유의 대가를 받은 경우 저희가 공급 뭐다?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로 부가세 계산합니다. 1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만이 항상 뭐뭐만이라면 위험하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 개인, 법인, 그죠? 다 납부 의무가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에 가서 명품 가방을 가져옵니다. 어찌합니까? 신고해야 되죠. 세관에서 그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납부해야 되죠. 사업자 단위 거세 사업자 및 주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납세지는 원래 납세지는 뭐다? 사업장 소재지죠. 원래 이혼은 어떻게 되죠? 주 사업장 그죠? 주 사업장 소재지. 3번 사업자 단위 거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맞죠?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해주죠. 본사가 사업자 등록이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해서 최초 과세기간은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를 부가세 신고기간이라고. 자,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세율은 세부담 역징성 완화, 역징성 완화는 면세를 말하는 거죠. 면세. 영세율은 역징성 완화가 아니고 소비지급 과세였죠. 그 나라에서 과세하자. 그렇죠. 수출하는 저하는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직수출은 발급 안 하죠.
거기에 재관한 능력도 영세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